특별하다는 착각, 특수하다, 특별하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그것을 특별하다고 느끼죠. 여러분들에게 영어는 그리고 그 안에 드는 문법은 바로 특별함이에요. 근데 특별함은 그 역설적인 말이 거기에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딱 Special Theory Relativity라는 상대성 이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거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general 포괄적으로 다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연도만 보면 알겠지만은 이건 1905년도고 이건 1915년이에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나온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만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에 달했을 때 나오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 일반은 중력, 지구의 중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고 포괄적이라는 건 범용 쪽이라는 건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자, 우리는 AI 시대에 산다고 하죠.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알파고가 떠오를 거예요. 알파고는 바둑은 잘해요. 다시 말하면 바둑은 잘하지만 걔가 다른 건 못해요. 말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특수한 한 가지 재능만 갖고 있고 이거 위에는 없어요. 다른 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둑만 잘해요. 챗GPT는 특별히 말은 잘하지만 연사이나 또 다른 것은 못해요. 그 다음에 AGI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제너럴, G가 바로 제너럴이에요.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특이점에 도달해야 돼요. 특이점이란 건 인간이 있으면 컴퓨터가 이것을 뛰어넘는 이 시기,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가 과연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범용 AI가 더 만들기가 힘들죠. 바로 모든 게 적용된다면 어찌 보면 의식이라는 컨셔스니스를 우리가 알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영원히. 자, 모든 언어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건 다 아십니다. 전 세계에는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7,000개의 언어가 다 외국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를 제외하고. 그 언어들은 각자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특별함을 다 담는다면 우린 7,000개의 뭐가 필요하죠? 문법이 필요해요. 문법이 7,000개라는 얘기는 사실 문법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문법이 7,000개다? 사실 언어가 사라지고 있지만은 이건 10,000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10,000개라고 생각합시다. 또 20,000개 될 수 있고요. 더 많습니다. 발견 안 된 것도 있으니까. 20,000개, 30,000개, 40,000개. 그러면 각자 문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법은 없는 거예요. 영어의 특수함? 우리말과 차이가 있다? 영어는 주어가 먼저 나고 동사가 다음이라고 영어를 하고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 동사다? 전 세계 언어는 딱 4가지로 구별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가 목적 먼저 나오거나 동사 먼저 나오거나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주어가 있고 다 동사가 있고 다 목적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제너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수한 스페셜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스페셜이 문제가 뭐죠? 적용이 딱 하나만 돼요. 그 나머지는 적용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갔을 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있다? 스페셜하게 배우고 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여는 발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는 발음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도 연음이 있고 모든 7,000개의 언어는 다 연음이 있어요. 연음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대충 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안녕하세요 할 거를 안녕하세요 줄이는 거예요. 그게 연음이에요. 그럼 7,000개의 언어 중에 문법 책 7,000개,
그들의 발음 7,000개 플러스 연어까지 합치면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가 돼요. 언어가. 발음까지 다 암기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언어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습득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영어는 특별하다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모든 언어 공통점이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안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컨텐츠란 제목에 한번 내용을 가보도록 하죠. 컨텐츠는 뭐죠? 컨텐츠는 그냥 컨텐츠예요. 우리말 바꿔볼까요? 내용, 알맹이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내용이고 컨텐츠죠. 여러분 이게 내용입니까? 잘 들어보시면 정말 코미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컨텐츠는 컨텐츠예요.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컴퓨터에 있는 그 내용을 뭐랍니까? 컨텐츠라고 하죠. 근데 그게 맞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지. 컴퓨터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컨텐츠가 뭐죠? 뭐 제가 하는 강의도 컨텐츠고 동영상으로도 있고 문서로도 있고 소리로도 있고 팟캐스트에도 컨텐츠가 있고 있어요. 그거 우리는 내용이라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가 내용이에요? 그럼 뭔가 안 맞다는 걸 아셨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내용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이 돼요. 컨텐츠는 컨텐츠예요. 갑니다. Until at least the early 2000s, the World Wide Web was a rapidly evolving space, but one with a chronic problem. It was an ever-expanding repository of information with no efficient search function. 자, 이제부터는 번역하는 겁니다. 독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바꾸는 순간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2000년도 초기까지는 월드 와이드 웹, WWW가 된 거죠. WW는 빠르게 진화하는 공간이었지만 하나의 프라닉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팽창하는 리포지토리, 저장소였던 거죠. 정보의 저장소. 효율적인 서치하는 기능은 없었어요. In 1994, the editors of Postmodern Culture, one of the first academic journals to start publishing on the web, were concerned enough about this new medium to warn their readers that venturing onto the web, which had grown from estimated 100 sites in June to over 600 sites by December 1993, made reading a kind of information vertigo. 계속합니다. 1994년이었어요. 포스트 모던 컬처라는 대문자 쓰니까 고유명사죠. 그러한 편집자들이 최초의 학술지예요. 출판은 웹에서 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로 걱정했죠? 그 정도. 어느 정도로? enough 할 정도. 그 정도로 걱정이 됐어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그래서 독자들에게 대대를 경고하는 정도예요. 어느 정도 걱정되나? 웹상에서 벤처란 말은 벤처기업이라 하잖아요. 벤처기업이 뭐예요? 모험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웹상에서 벤처한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성장이 거의 한 100개 사이트에서 6월에 디셈버니까 12월이죠. 12월에 1993년 600개 사이트로 넘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게 벤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정보의 어지러움, 현기증을 일으킬 거란 거예요. 너무 많아서. While this warning may now strike readers as extremely funny, it is worth noting that for much of 1990s, finding anything on the web was a problem. 자, 이러한 경고가 아마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아주 매우 funny, 웃긴다라는 것이 뭔가 스트라이크 탁 떠오르죠. 정말 웃기네라고 탁 떠오릅니다. 스트라이크. 하긴 하지만 뭐 할 가치는 있어요? 그것을 노트,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1990년대에 많은 시기 동안 웹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문제였어요. It would take a little decade for this problem to solve. 이것은 아마도 거의 10년 걸렸을걸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As search engines are refined and became more functional, however, the drive to game the system also increased. 서치 엔진이 세련돼지고 그리고 좀 더 기능이 있어지죠. 그러나 있어지면서 드라이브, 뭔가 드라이브, 마음속에 드라이브 하는 게 있죠. 욕구 같은 거. 시스템을 게임하겠다. 게임한다는 건 뭐예요? 갖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논다. 뭐야? 답부 의미도 돼요. 그래서 게임 시스템을 매니플레이트, 조작한다는 거야. 시스템을 갖고 놀려는, 조작하려는 그러한 의도,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And more individuals, organizations started to produce content for the web that had one sole purpose, to rank high in any search. So-called discoverability came to dictate why another content was being produced. 그래서 더 많은 개인과 조직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웹을 위한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있어요. 바로 서치에서 맨 위에 랭킹 하이가 되는 거죠. 소위 디스커버가 발견하는 거고 어빌리티가 능력이니까 발견될 능력. 그게 뭐죠? 검색 순위에 올라갈 능력이 되겠죠. 발견될 능력. 그렇게 검색 순위에 검색이 될 가능성,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결국엔 뭐를 지시하게 됩니까? 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시하고 말해주고 하는 게 된 거죠. 결국에 콘텐츠는 콘텐츠예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영어, 여는 발음 뭔가 특별하죠? 영어는 특별하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뭔가 영어는 특별하다 느낀다는 것은 뭐죠? 스페셜하다는 것은 뭐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특수함을 나타내고 이 특수함은 초창기에 나오며 가면 것으로 제너럴한 것이 더 포괄적이며 더 정교하고 더 맞는 거다. 인간 언어를 제너럴하게 배웠지 스페셜하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니까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영어의 특별한 한 케이스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페셜하게 배우는 겁니다. 문법같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영어 정확히 떨어지지 않아요. 언어이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유동적이고 그만큼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번역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 할게요. 스페셜이 답이 아니다. 제너럴이 답이다.